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기업은 바로 한국 N컴퍼니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꼽히면서도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한마디로 문제 있는 강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기업이 가진 두 개의 얼굴,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한국엔컴퍼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갈 초우량주일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린 위험한 회사일까요? 오늘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한국엔컴퍼니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면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면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미래를 향해 힘껏 달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총수는 감옥에 있고 리더십은 부재한 데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가족 간의 분쟁 리스크까지 정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매력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엔컴퍼니를 아직도 그냥 타이어 회사로만 알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물론 시작은 고성능 타이어였죠. 아주 탄탄한 기반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트라스 BX를 인수해서 배터리 사업을 얹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탑티어 열관리 시스템 회사인 한온 시스템까지 인수하면서 이제는 완벽한 종합 모빌리티 부품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2025년 예상 매출 구조를 보면요. 무려 70%가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서 나옵니다. 이젠 타이어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가 주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회사의 성장 엔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수익성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근데 2025년은 왜 살짝 줄었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한원 시스템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거고요. 이걸 제외하면 실제 사업의 이익 창출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강점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 브랜드나 AGM 배터리처럼 돈 잘 버는 고마진 제품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또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가진 유일한 국내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어,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데서 나오는 시너지는 이건 다른 회사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죠. 포르쉐나 벤츠, BMW 같은 명차들이 괜히 이 회사를 파트너로 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한국엔컴퍼니의 반전은 그 리스크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긍정적인 면들을 한순간에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약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한다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 증권사 분석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핵심 리스크는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회사를 지배하는 오너, 즉 회장님의 행동이나 평판, 혹은 지금처럼 자리에 없는 상황이 회사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현범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하필이면 한올시스템이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해서 잘 통합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죠. 여기에 잠잠했던 형제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언제 다시 불붙을지 모른다는 위험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엄청난 잠재력과 치명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63배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자산 같은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사 평균보다도 낮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버넌스 리스크가 주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
즉 한우 시스템도 좋아지고 회장도 풀려나면 주가가 3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분쟁이 다시 터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2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회사의 주가는 사법 리스크의 형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25,000원과 35,000원, 이 두 숫자입니다. 25,000원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라서 만약 이 가격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위험 신호로 봐야 하고요. 반대로 35,000원은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와 치명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시죠. 독보적인 전기차 포트폴리오, 미국 공장, 그리고 심각하게 저평가된 주가는 정말 매력적인 강점입니다. 하지만 총수의 부재에서 오는 리더십 공백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족 분쟁, 그리고 인수 때문에 늘어난 빚은 분명한 약점이죠. 그래서 분석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적인 투자 전략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립, 즉 일단 지켜보자는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 의견입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일단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되 만약 그 전에 주가가 지지선인 25,00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펀더멘털은 정말 좋은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싸게 살 기회를 노리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엔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보상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